자, 그럼 이제 우리 개념 원리 익히기랑 확인 체크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복습으로. 자, 우선은 작은 1번 A와 B가 이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구할 거는 합집합과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합집합을 구하면 A와 B의 원소를 이제 합하면 되죠. 근데 A, C, E, A, B, C, D, E 어때요? 뭐 중복되네요. 그럼 우리는 합집합을 쓸 때 중복되는 부분은 쓰지 않죠. 그래서 A, B, C, D, E 알파벳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쓰면 되겠네요. 자, 합집합이고, 자, 교집합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인데 A의 원소가 모두 다 B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이 A, C, E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푸는 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서 자, 지금 어떤 관계예요? A랑 B를 합했는데 결과물이 뭐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대로 B와 같은 거죠. B와 같은 거죠. 또는 A 교집합 B가 다시 A가 된 거죠. A, C는 A니까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직접 써보고. 우리는 합집합에서 나온 값이 이제 일부가 나오고 교집합에서 나온 게 이제 역시 A가 일부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서로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죠. 그러니까 A가 이렇게 B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 A가 B의 부분 집합인 경우는 합하면 큰 게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는 B가 큰 집합에 해당되는 거고 교집합하면 작은 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합하면 큰 게 나오고 교집합하면 작은 게 나오는 상황은 이렇게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인 경우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직접 이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거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집합의 개수로 들어가면 이제 의미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집합을 보면서 합집합, 교집합을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이제 원소의 개수나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그리고 원소를 직접 주지 않고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날 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우선 합집합을 구하는데 자, B의 집합이 6의 양의 약수잖아요. B를 살짝 써놓을까요? 그러면 1, 2, 3, 6이죠. 쓰는 김에 다 쓸게요. A는 3, 6, 9. 자, 그러면 합하면 우선은 쓸 때 여러분들 항상 어떤 규칙을 잡지 않으면 중복하거나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은 순서부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 6, 9 이렇게 되겠네요. 합집합. 그 다음 교집합은 자, 두 원소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죠. 3, 2와 6이 되겠네요. 3, 6을 둘 다 갖고 있네요. 그래서 교집합은 3,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2번 문제에서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뒤에서.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우리 A의 원소의 개수 한번 보여볼게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가 여기죠. 3, 6, 9 해서 3개니까 A라는 집합에 하고서 이제 괄호 쳐서 N자를 쓰면 원소의 개수라고 했죠. 3개가 되겠네요.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스럽게 이제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더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더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3이랑 4를 더해서 7이 나올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쵸? 교집합이 지금 3과 6이 있죠.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은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중복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 공통인 부분 교집합의 개수만큼은 뺀다라는 걸 여러분 이제 결국 이제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이 식 자체는. 그래서 2를 빼서 어때요? 5가 나온 거 확인됐죠? 정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되는 거 여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이 식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결국은 합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각각의 집합의 개수를 더해서 혹시 공통된 부분이 있어? 그럼 빼면 되겠죠. 없어? 그러면 빼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서로소 관계되죠. A와 B가 공통된 부분이 없을 때.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배운 집합의 성질을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서 개념을 좀 이렇게 탄탄하게 좀 자기 걸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작은 3번은 자, A가 지금 4 이하의 자연수예요. 써보면 자연수니까 1에서부터 2, 3, 4 이하니까 4 포함되죠. 자, B라는 집합은 지금 조건제 집합 역시 X가 원소인데 여기 보면 2차 방정식인데 고맙게 인수분해 해줬죠. 자,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같아지는 거니까 2차 방정식 해가 결국 B의 원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고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합집합을 구하겠습니다. 합집합은 자, 이런 걸 쓸 때 역시 규칙을 잡으라 그랬죠. 나는 작은 순서부터 쓸 거야. 뭐 알파벳 순서대로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현재 마이너스 2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지금 중복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아, 있네요. 1이 있네. 1, 1.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는 1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두 집합 AB가 서로소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랬죠. 서로소가 뭐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앞으로 서로소 집합과의 서로소 관계는 또 나중에도 나와요. 학년에 올라가도 그때 이 내용이 떠오르지 않으면 역시 이제 못 푸는 거죠. 결국은 서로소요. 자, 서로소는 집합 사이에서는 뭐죠? 교집합이 두 집합에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공집합인 경우죠. 공통된 부분이 없을 때 우리는 집합 사이에 서로소 관계라고 하죠.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 서로소 관계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공집합인 경우죠. 수에서 우리 실수 범위에서 이제 수에서의 서로소 관계는 뭐였죠? 수에서 서로소는 수의 세계에서의 서로소는 뭐냐면 공약수가 역시 공통된 부분은 의미가 같네요. 공약수가 1뿐인 경우죠. 예를 들어서 자 4와 5는 공약수가 1 곱하기 2 곱하기 4 이 약수가 1, 2, 4가 있고 이 친구는 약수가 1, 5가 있는데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형태 요 형태가 이제 기하분수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기하분수에서 분모 분자는 서로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우리가 명제할 때 어차피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의 세계에서의 서로소나 집합의 세계에서의 서로소를 명확하게 구별해 주세요. 자,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기억 보면 어때요? 교집합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기억은 서로소가 맞네요. 자, 니은은 자, 여기 이제 B라는 집합의 원소가 2죠. 2. 이거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네요. 그쵸? 2. 여기도 2가 있으니까 니은은 공약수가 2가 있네요. 그래서 공약수가 아니고 뭐죠? 공통인 원소가 교집합이 2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서로소 아니죠. 그 다음에 디귿. 자, x는 4의 양의 약수 1, 2, 4 9의 양의 약수 1, 3, 9 그러면 수의 세계에서는 서로수가 맞지만 여기서는 A는 한번 쓸게요. 1, 2, 4가 약수일 거고 B라는 집합은 9의 양의 약수니까 1, 3, 9인데 수에서는 서로수가 되는데 그쵸? 집합에서는 지금 공약수가 있죠. 1이 공약수가 아니라 교집합이 있죠. A집합과 B집합에 교집합이 지금 원소가 있습니다. 공집합이 아니라 원소가 하나 있죠. 그래서 서로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리을은 x는 음의 정수고 b는 양의 정수예요. 양의 정수, 음의 정수는 공통된 부분이 없으니까 역시 이게 서로소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소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31번은 전체 집합 U가 지금 20 이하의 소수예요. 그러면 U가 뭔지 한번 그럼 이제 20 이하의 소수는 여러분들이 바로 외워서 쓰라고 했죠.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자,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나와 있는데, 자, 우선 A의 여집합입니다. 우선은 우리 벤 다이어그램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전체 집합 안에 이제 이 8개의 소수가 있어야 될 거고,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이제 이런 상황으로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자, 공통인 부분이 있나요? 자, 2, 5, 11, 17, 5, 17. 그러니까 5랑 17은 이쪽에 있겠네요. 공통으로. 그리고 2, 5. 그 다음에 5, 7, 17, 19 이렇게. 그럼 여기 6개가 있는 거고 빠져야 되는 게 3이랑 11이 이쪽에 있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빠르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부분이죠. 그럼 A가 아닌 부분은 이쪽이죠. 이쪽. 이렇게 A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이 뭐냐? 이제 노란색 빗금을 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작은 수부터 쓰면 여러분 헷갈리지 않는다 그랬죠? 3, 7, 11, 19. 자, 그 다음 작은 2번 B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럼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거니까
자, B 바깥쪽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 B 바깥쪽에 테두리 있는 친구들, 그럼 역시 2, 3, 5, 11 이렇게 되겠네요.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A 차집합 B는 순수한 A라고 저는 계속 강조했어요. 순수한 A 또는 A만 해당되는 거죠. B가 아니고 A만 해당하는 거죠. 그럼 A만 해당하는 건 여기 이제 A 중에서도 여기 이쪽 파트죠. 2와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 각각을 구하면서 단순하게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미를 정리해 가면 돼요. B 차집합 A는 역시 순수한 B입니다. 그래서 7이랑 9가 19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자, 합집합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친구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나중에 드모르간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돼요. 합집합이 아닌 거예요. 합집합이 아닌 거니까, 합집합 안에는 요 동그라미 요 테두리 안에 있는 거고, 그게 아닌 거니까, 여기 3이랑 1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마지막, 교집합이 아닌 겁니다. 교집합이 아닌 거. 그럼 교집합을 빼고, 원래 교집합이 5와 17이니까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5, 17 빼면 2, 3, 5, 그 다음에 7, 11, 19 됐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디에 해당되냐면 드모르간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뒤에까지 학습을 했다고 치면 안 한 학생도 이걸 볼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자, 드모르간은 다 뒤집는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아니고, 그쵸?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B는 B가 아닌 거고, 이렇게. 그럼 A가 아니면서 B가 아닌 거예요. A가 아니면서 바깥쪽, B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쪽에 있는 게 이제 이 친구에 해당되는데, 자, 요렇게 앞으로 이제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반대로 갈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로 치고 C로 묶는데, 다시 들어갈 때도 다시 뒤집어서 들어간다. A가 아닌 건 A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B가 아닌 건 B로.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제 많이 만날 거고, 뭐 구하는 문제 자체는 이걸 선생님한테 물어볼 친구는 없겠죠. 선생님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자꾸 이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2번은 전체 집합 이후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옳지 않은 거죠. 우선은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A와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없죠. 공집합이 맞습니다.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도 A가 있고 A가 아닌 거잖아요. A가 아닌 거잖아요. 당연히 중복된 게 없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두 번째, 자, 전체 집합에서 A가 아닌 걸 빼면 당연히 A가 되겠죠. 전체 집합에서 요 A가 아닌 걸 빼고 남는 게 여기죠. A죠. A를 빼면 A가 아닌 게 남는 거고, 자, 역시 요 관계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고, 자, A가 아닌 거에 아닌 거죠. 자,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A가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걸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교집합 전체 집합입니다. 그래서 A가 이렇게 위에 부분 집합인 경우는 A랑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은 다시 A가 되는 거 여러분들 당연한 내용. 네 번째, 자, B이면서 A가 아닌 거, B 교집합, A가 여집합. 이거는 차집합의 정의에서 이제 많이 했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B랑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이에요. 그럼 B는 요만큼이죠. 자, B가 여기고, A가 아닌 부분이, 자, A가 아닌 부분 이쪽이죠. 바깥쪽. 맞죠? 그거의 교집합인 부분은 어때요? 결국 요 부분, 요 부분.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이건 기억을 하라고 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차집합을 정의하는 거죠. B 차집합 A. 자, 그럼 네 번째까지 다 맞았고, 다섯 번째는 A랑 지금 A 교집합 B랑 비교하고 있죠. 자, A 교집합 B가 A의 어떤 부분이죠. 요 A랑 B가 이렇게 있고, 자, A 교집합 B는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교집합은 결국 A의 부분이죠. 부분이다 보니까, 자, 합하면 결국 뭐가 돼야 돼요? 합하면 A랑 합치면 A가 되죠. A가 더 큰 집합이고, 여기 이제 A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B라고 했네요. 당연히 틀리죠.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고 여러분들 자꾸 이제 확인해 보세요. 어느 정도 잘 이해가 돼서 이제 쉽게 되면 그때 넘어가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꾸 그려서 자기 걸 만들어 보세요. 자, A가 이제 이 부분이고 합해 보세요. 그리고 A가 되죠. 다시. 자, 5번이 답입니다.
자, 33번님 확인 체크 문제 같이 해볼게요. 자, A, B, C가 등장하는데 어쨌든 정리해볼까요? A는 자, X가 원소인데 X는 3 이하의 자연수 1, 2, 3. 자, B라는 집합은 4의 양의 약수. 그러면 1, 2, 4. 자, C라는 집합은 뭐예요? 자, X가 원수고, 자, 조건제시법이 이제 부등식이에요. 1 이상 8 이하의 홀수. 그쵸? 그러면 1 포함되죠? 그러면 1, 3, 5,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뭐 A 합집합 B를 구했어요. 두 번째는 B 교집합 C. 세 번째 A랑 B를 합한 집합의 C와의 교집합을 구하세요. 자, 네 번째는 B 교집합 C에 그죠? A랑 요 B 교집합 C랑 A랑 합해 보세요. 다섯 번째. 자, A랑 B 합집합 C랑 역시 교집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해보죠. 우선은 A와 B를 합하면 이제 쓰면 되는데 1, 2, 3, 4 이렇게 작은 수서부터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B 교집합 C는 B와 C의 교집합은 1. 더 이상 없나요? 1. 야, 이것도 맞네요. 3번 합집합을 구해보면 아까 여기 구해놓은 거 이걸 확인하면 되겠네요. 1, 2, 3, 4랑 C는 1, 3, 5, 7. 1, 3 교집합이 1이랑 3이 되겠네요. 여기 2는 없죠. 우선 여기 답일 거고. 아닌가요? 아, 이거죠. 그래서 1이 있는 거니까 이게 답이네, 어쨌든. 그 다음에 B 교집합 C는 B와 C의 교집합이 뭐예요? 1 말고 없나요? 그래서 1. 이거 1이고. A랑 합하면 부분이 되니까 그대로 A가 되겠죠. 그래서 1, 2, 3이 되겠네요. 자,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B랑 C를 합하면 1, 2, 3, 4, 5, 7. 1, 2, 3, 4, 5, 7. 1, 2, 3 모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 1, 2, 3이 되겠네요. 자, 뭐 선생님 도와줄 건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씩 이제 해보면 되겠고 참고하는 정도로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34번은 34번 전체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자, A 차집합 B의 여집합 우선 A 차집합 B를 먼저 하는 거죠. 그게 아닌 거는 뭐냐? 그리고 이 원소들의 합을 구하라. 이제 집합을 먼저 구하면 되겠죠. 우선 뒤에 이제 우리가 집합의 연산 법칙을 배웠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집합에 관계 뭐죠? 차집합을 바꿀 수 있죠. 그걸로 가서 이제 여러분들 접근이 되겠고 뭐 직접 구해도 되겠죠. 자, 우선 A는 8의 약수예요. 1, 2, 4, 8. B라는 집합은 소수입니다. 그러면 2, 3, 5, 7까지 되겠죠. 8 이하의 자연수니까 전체 집합이. 자, 그럼 A 차집합 B가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보죠.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확실히 구별해야 돼요.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라 A에서 B와 같은 부분을 빼고 남은 A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순수한 A라는 이 표현이 정말 좋은 표현인데 A라는 원소들 중에서 B와 겹치는 이 부분, 요걸 빼고 남은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쪽. 자, 그러면 A는 1, 2, 4, 8이고 2, 3, 5, 7이에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여기 2만 있나요? 이렇게. 그럼 1, 2, 4, 8에서 2를 뺀 나머지. 그래서 1, 4, 8이 되겠죠. 요거는 1, 4,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여집합이죠. 1, 4, 8을 뺀 나머지니까 요거를 쓰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2, 3, 4 여기 있으니까 5, 6, 7, 8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뭘 연습해 볼까요? 뒤에서 이제 개념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은 이건 어떻게 해도 돼요? A, E고 B가 아닌 거죠. 그 전체 여집합이랑 같은 거고 그러면 드물어간 법칙을 적용하면 A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B가 되겠네요. 그럼 A가 아닌 거랑 B랑 합쳐보면 되겠네요. 자, A가 아닌 거 한번 써볼게요. A가 아닌 거는 자 1 말고 2 말고 3, 4 있고 5, 6, 7, 8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둘이 합쳐볼까요? B랑 어때요? 2, 3, 5, 6, 7 2, 3, 5, 6, 7 같은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접 원소를 가지고 해보면 여러분 이제 외우고 있는 이 연산 법칙 이런 것들이 다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35번 역시 A, B가 서로 수인 걸 찾는 거네요. 작은 1번.
자, 1번의 A의 원소는 뭐냐면 그냥 요 1차 방정식의 해니까요. A는 1이 되겠죠.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2차 방정식이죠. 제곱의 차. 여기 이제 1의 제곱으로 보일 거고,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합차로.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이니까 자, 이게는 0.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x는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A와 B는 지금 이제 공약수가 이제 공통인 부분이 있죠. 교집합이. 그래서 이건 서로소 관계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자, A는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제곱근의 정의를 해볼까요?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뿔마 4죠. 마이너스 4 플러스 4. 자, 8보다 작다. 와, B는 어때요? X가 그냥 8보다 마이너스 8보다 작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8보다 작은 거는 여기 이제 특정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실수 전체요. 그래서 마이너스 8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8이 있다고 치면 이거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 해당되죠. 근데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4랑 4만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어때요? 교집합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자, 정수는 여러분들 이제 크게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양의 정수, 0보다 작으면 음의 정수. 요 설명 좀 했어요.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면 자, 음의 정수는 해당되지 않죠. 의미 아닌 정수 그러면 결국 0과 양의 정수입니다. 0과 양의 정수가 의미 아닌 정수예요. 그 다음 B는 자연수. 자, 자연수는 양의 정수를 다르게 부른 말이죠. 그래서 결국 A와 B의 교집합은 자연수 전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은 서로수가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답은 여기 맞는 거고. 그 다음 4번의 표현은 A라는 집합은 자, n이 뭔데? 그러면 n은 자연수면 n에다 1 넣고 2 넣고 해보면 x값이 2, 4, 6, 8 해서 이게 짝수가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2의 배수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이렇게 자, 2씩 커지는 수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무한 집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자, 요 형태 역시 x는 3n 플러스 1을 만족하는 건데 역시 n은 자연수예요. 그럼 n에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수 1을 넣어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B라는 집합은 1 넣으면 4죠, 4. 그 다음에 이제 30 커지겠죠. 7, 10, 그 다음에 13 이렇게. 어때? 이런 수는 3의 배수보다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라는 표현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를 분류할 때 자, 3의 배수 다 모여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안에 모든 자연수가 줄을 쓰게 돼요. 3의 배수 쭉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2인수. 그러면 세상의 모든 자연수는 이 세 줄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표현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자꾸 등장을 하니까 자꾸 이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물론 여기서 이제 1은 빠졌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 1을 표현하려면 이게 n은 0부터 들어가야죠. n은 0. 그래서 이제 의미 아닌 정수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건 다른 얘기예요. n이 의미 아닌 정수. 그러면 어때요? 0도 포함되죠. n에다 0을 딱 넣는 순간 1이라는 수도 여러분들 표현되겠죠. 그러면 빼놓지 않고 모든 수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둘이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벌써 4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소가 아니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자, A는 3의 양의 배수, 그러면 3, 6, 9, 8의 양의 배수, 8, 16 이렇게 나가는 거 역시 어때요? 둘의 최소 공배수가 결국 생기겠죠. 3의 배수들 중에 또 8의 배수들 중에 3과 8의 공배수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A와 B도 서로소 관계는 아니겠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공부할 뻘이들이 이제 등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정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넘어가고, 처음 만나는 표현이나 어려운 게 등장하면 반드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지. 이 문제 쉬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 때문에 틀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내지 못할 수 있잖아요.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자, 집합 B와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A, B, C, D. 자, B라는 집합은 A와 C인데 몇 개 원소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그랬으니까 부분집합 우리 이제 원소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한 개인 거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 두 개인 거는 A, B, A, C, A, D. 그죠? A, B, A, C, A, D. 그 다음에 B, C, B, D죠. B, C, B, D. 그 다음에 B로 하는 거 다 있고 C, D까지 있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 원소가 3개인 거는 하나인 걸 빼자 그랬죠. 이거를 그냥 한 줄을 올려 쓸게요. 3개인 건 D를 빼면 A, B, C. 그 다음 C를 빼면 A, B, D. B를 빼면 A, C, D. 자, 이렇게. A를 빼면 B, C, D. 이렇게. 원소가 3개인 건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또 부분집합이죠. 물론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부분집합. 자, 원소가 4개니까 2의 4제곱. 그러면 16개가 돼야 되는데 16개 맞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집합 표시를 하면 이제 이게 셈이 부분집합 모두 쓴 겁니다. 자, 이럴 때 한번 써보는 거죠. 많지 않을 때 한번 해보면서 이런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A와 C라는 이 원소를 가진 이 B라는 집합과 서로소해야 돼, 서로소. 그럼 A, C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서로소. A와 C를 갖고 있지 않아야 되죠. 그럼 A를 하나 갖고 있는 것도 서로소가 아닌 거예요. 이 친구도 탈락이고 C를 갖고 있어도 안 되죠. 이렇게. 맞나요? 역시 이 친구 이렇게. 그 다음 여기 AC, 여기 A도 있고 AC 있고 C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집합들은 다 뭐예요? 서로소가 아닌 집합이에요. 공통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서로소인 집합은 누구냐? 그러면 우선은 공집합. 그 다음에 B만 갖고 있고 D만 갖고 있고 또 뭐 있어요? B, D. 더 이상 없죠? 몇 개요? 하나, 둘, 셋, 4개가 되네요. 자, 이렇게 A와 C의 서로소인 집합을 우리가 이제 4개라는 걸 알았는데 이걸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직접 풀어주지 않겠죠. 분명히 어떻게 풀어주냐면 이렇게 설명하겠죠. 자, 이 부분집합은 2에서 4승계 16개가 있는데 A와 C는 갖고 있으면 안 돼. A와 C를 갖고 있으면 안 돼라고 설명할 거예요. 선생님도. A, C를 갖고 있지 않는 거니까 이걸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때 우리 여기서 뺐죠. 무슨 얘기냐? 우리 자, 선생님이 경우의 수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A, 너는 들어가면 안 돼. C도 넌 들어가면 안 돼. 한 가지. 넌 들어가도 돼. 그런데 물론 안 들어가도 돼. 이게 2가지가 되겠죠. 역시 2가지. 그래서 2의 제곱만큼의 경우의 수가 등장하죠. 그걸 우리가 전체 부분집합에서 두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걸 뺀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곱해서 4개가 있구나 라고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텐데 분명히 이 부분을 이해 못해서 이걸 설명해도 잘 이해 못하는 친구는 직접 이렇게 한번 경험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집합, 부분집합들 중에서 A나 C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서로소가 안 되는 거를 느끼면 결국 A와 C를 뺀 이 나머지들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7번은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집합 B와 서로소인 집합이 8개일 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36번을 꼭 다시 보고 오세요. 36번을 보고 와야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원소가 벌써 5개라서 32개의 부분집합이 있죠. 그 많은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건 그려서 이제 확인해 보는 건 힘들겠고 시간상으로. 그럼 우리는 이 A의 부분집합은 2의 5승계가 있는데 여기서 B라는 집합이 어떤 원소를 갖고 있으면, 그쵸? 어떤 원소들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 원소들을 이 친구들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서로소가 되는 거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우리가 교집합이 서로소라고 그러죠. 그럼 B가 갖고 있는 원소는 이 친구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A 부분집합 안에는 몇 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를 X개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2의 5제곱에서 이제 원소의 개수를 뺀 그쵸? 조금 전에 했었잖아요. 이 친구들이 개수가 X개야. 그러면 그 개수만큼은 빼야죠. 그 친구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뺀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8이 되죠. 8. 그럼 우리 지수방정식 이거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에요. 2의 5-x가 8은 2의 제제곱으로 보이죠.
5-x가 3이 되려면 둘이 같다. 지수끼리 같아야죠. 5에서 x를 뺀 게 3이 되려면 결국 x가 2개가 되면 되겠네요.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2개라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1, 2를 가지고 있다. B라는 집합이 원소가 2개가 있다. 그러면 A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B와 서로소가 되려면 1과 2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쵸? 1과 2는 아예 처음부터 빼놓으면 되죠. 이렇게. 이 빼놓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 5제곱에서 이 개수만큼 빼는 거 여러분들 학습했습니다. 그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거 이해했나요? 확인책 38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자 B라는 집합과 교집합, 합집합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면 그냥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공통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넓게 그리라고 했죠. 어쨌든 교집합에 해당하는 게 BD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합집합 안에 BD, EG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B를 먼저 봐야겠죠. B는 BD, BD, E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합한 거 안에 BD, EG가 있으려면 BD, E 이 안에 어쨌든 이 4개 원소가 들어가려면 G는 결국 여기에 들어가야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집합 A에 해당하는 원소는 B와 D와 G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전체 집합은 7 이하의 자연수. 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역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 표현 A 교집합 B가 아닌 거. 우리 차집합을 배운 사람은 A이면서 B가 아닌 거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복습. 자, 요쪽 땅 순수한 A이면서 A이면서 B가 아닌 거고 요쪽 땅은 A이면서 B인 거죠. 여기는 B이면서 A는 아닌 거죠. A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요 세 개의 영역을 여러분이 표현하는 거 연습을 꼭 해두시고요. 어차피 요거 구하는 거예요. 자,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하면 되겠네요. A, B, 그 다음에 전체 집합. 자, 교집합이 7이네요. 이쪽이 7이고, 그 다음에 B 차집합 A. 순수한 B 이쪽이죠. 여기가 이제 4와 5가 여기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합집합이 아닌 거예요. 합집합은 이 안에 있는 건데, 그게 아닌 거니까 1, 3이 여기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집합 안에 이제 7 이하의 자연수가 모두 있어야 되니까 1서부터 1, 2가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쪽 땅에 있어야죠. 3, 4, 5, 6 이렇게. 자, 그래서 순수한 여기 이제 A면서 B가 아닌 거 여기 순수한 A가 되겠죠. 여기 2와 6이 되겠네요. 자,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좋은 문제가 되겠네요. 40번. 자, 전체 집합은 역시 1에서부터 11까지 사이에 있는 홀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풀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우선은 A 차집합 B니까 순수한 A가 1과 11. 그 다음 B 차집합 A는 여기 순수한 B 쪽이죠. 여기 5와 9가 있는 거고. A 교집합 B, 요쪽.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바깥쪽에 1, 5, 9, 11, 7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7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러면 7은 자, 요 교집합이 아닌 거니까 지금 이제 2개 땅 벌써 있고 3개, 4개 땅 중에 7은 이쪽에 있어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전체 집합이 지금 1, 3, 5, 7, 9, 11 이렇게 이제 홀수인데 그쵸? 자, 그럼 이 원소가 결국은 이 집합 안에 있어야 되고 결국 이쪽에 있는 해당하는 수는 이제 3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자, B의 원소는 지금 3, 5, 9가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더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8에서 17이 되겠죠. 어렵진 않고요.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41번은 지금 집합이 A, B가 이제 이렇게 미지수가 등장하죠. 중요한 포인트는 교집합의 원소가 지금 1과 5가 있어야 되니까 자, A라는 집합을 잘 보세요. 1, 4 그러면 교집합이 5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이 5가 되려면 자, 뭐 이렇게 이항하면 마이너스 4죠.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요. 그러면 합차해서 A 플러스 4,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는 0 해서 자, A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A 값이 2가 되면 되겠네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우선 결국 선택을 해야겠죠. 자,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B라는 집합은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3이 있는 거고,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 2, 3은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게 얼마예요? 4에다가 마이너스 4, 0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3이네요. 어때요? 그러면 교집합이 1과 5가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겠네요. 자, 물론 A가 2가 답이겠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럼 2를 넣어보면 3이고, 여기는 얼마예요? 2, 3은 6, 6에서 5 빼니까 1. 그 다음 2를 넣으면 4, 여기 4, 8이죠. 8에서 3을 빼면 5가 되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5라고 생각한 거고, 결국은, 네, 1과 5가 공통인 부분이 되네요. 그래서 A가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42번 A, B에 대해서 지금 A 차집합 B가 2와 3이죠. 자, A 차집합 B는 계속 얘기했어요. A이면서 B가 아닌 거라고요. A이면서 B가 아닌 거. A는 맞는데 B와 공통된 부분을 뺀 거죠. 그게 이제 2, 3이란 얘기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항상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 있게 될 때까지 이렇게 자 반복하면 여러분께 돼 있을 거예요. 자, A 차집합 B는 이쪽 땅이고, 분명히 A 안에 있는 건 맞는데 B가 아닌 땅이죠. 자, 요 안에 이제 2, 3이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지금 A를 보세요.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보면 A라는 집합은 지금 원소가 1이고 A제곱 플러스 1과 3과 5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순수한 A에는 분명히 2와 3이 있는데, 이제 A라는 집합의 원소를 보면 지금 1, 3, 5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친구가 2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눈치챌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마다 이렇게 이제 그 조건을 이용해서 이런 관계식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이거는 이항은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다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나눠서 할게요. 자, A가 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는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선 A가 1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이제 B가 어떻게 되냐 봐야죠. B라는 집합은, 자, A제곱이에요. 그럼 1이고, 그 다음 A 마이너스 1이니까 0이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7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될 거고, 그러면 A라는 집합에서, A가 이제 이게 2입니다. 자, 107. 자, A에서 B와 공통인 부분을 빼야 되니까 1이네, 1. 1 빼고 남는 게 2, 3, 5가 남아야 되는데, 여기 있었네요. 근데 여기서 2, 3이 남았다는 얘기는 2, 3, 5가 남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A가 1일 수 없겠죠,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운이 좋아서 바로 답을 찾을 수도 있겠고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틀리고 이제 답을 찾을 수도 있겠죠. 자, 마이너스 1인 거 확인은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하면 마이너스 2죠.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니까 5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A에서 B와 같은 걸 빼야 되는데 1, 5를 뺄 수 있겠네요. 1이랑 5가 겹치니까 이렇게 빼면 2, 3이 남는 거 하게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최대한 개념을 이렇게 다지고 학습하는 정도로 해야지, 그냥 문제 푸는데 막 집착하지 말고요. 문제풀이는 여러분 이제 문제집을 풀 때 그때 이제 빠르게 적용하면 되지만, 지금은 자꾸 개념을 떠올려보고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43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역시 이번에는 어떤 조건을 줬냐면 A랑 B랑 합집합이 2, 4, 5, 7이래요. 자, 요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역시 상황을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자, A는 지금 2, 5, 그 다음에 A-1 있는 거고, B라는 집합은 지금 4랑 2A-3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친구는 모르는데, 자, 합하면, 이 두 집합을 합하면 2, 4, 5, 7이 나와야 되니까 2, 4, 5, 2, 4, 5, 7이 하나 있어야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7인 거죠. 둘 다 7일 수도 있어요. 둘 다 7이면 합집합이 2, 4, 5, 7 되는 거 맞고, 그쵸? 둘 다 7이 아니면 다른 수가 여기 늘어날 텐데, 어쨌든 한번 볼게요. 자, A-1이 7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A는 8이 되죠. 그럼 A가 8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2, 8에 16에서 3을 빼면 13인가요? 그럼 합집합을 하면 2, 4, 5, 7 말고 13이 이렇게 생기죠. 이게 될 수 없겠죠, 이렇게. 그쵸? 결국 둘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A-1이 2A-3이랑 이게 같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선생님, 이게 7이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7이 되면 이게 또 다른 값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럼 모르죠. 이게 이제 그렇진 않겠네요. 자, 볼게요. 어쨌든 2A-3이 7이 되면 2A는 10이 돼서 A가 5가 되겠죠. 자, 그럼 A가 5가 되면 여긴 4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게 7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합집합은 2, 4, 5, 7. 이것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A가 5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같을 수 있나를 한번 볼게요. 둘 다 7이다. 그럼 2, 4, 5, 7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항하면 여기가 A가 될 거고, 2항하면 이게 플러스 2가 돼서, 플러스 2이 돼서 2가 되겠죠. 지금 A가 2다. 이거 2면 4 마이너스 3에서 1이 되겠네. 1. 이게 1이 되면 문제가 생기죠. 요건 또 아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경우가 있었네요. 자, 물론 이제 이 친구가 7이 되면서 해결이 됐고, 만약에 요 값이 대입했는데 또 다른 값이 생겨서 여기서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단하면 안 되고 결국은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확인 체크 44번. 자, 전체 집합 U에 공집합이 아닌 두 서로 다른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다음 나머지 4개가 다른 거네요. 그럼 이제 4개가 다 같다는 얘기네요. 우선 A와 B가 공집합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뭐 1번 뭐 그냥 연산 법칙으로 해서 그냥 바로 바꾸는 연습을 해볼까요? 자, 차집합은 우리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지금 바꾸는 대신 뭔가 대가가 있는데 뒤에 거를 여집합 시키면 되죠. B의 여집합을 여집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는 동그라미이면서 세모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B가 되겠습니다. 쓸까요? 자, 그럼 이제 A 교집합 B라고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 A 합집합 A가 아닌 거 합집합 B네요. 자, 이거 분배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미. 자, 합집합은 같은 연산이에요. 같은 연산은 여러분들이 덧셈을 이렇게 같은 연산으로 이렇게 놔주면 여기서는 어느 걸 먼저 더할지 이제 결합의 의미지 이게 이제 분배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뭐 이걸 먼저 정의가 되죠. 어쨌든 자, A랑 A가 아닌 거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잘 이해 안 가면 그려보면 됐고요.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가 A 땅, 여기가 A가 아닌 땅. A랑 A가 아닌 땅을 다 합치면 전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자, 전체랑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을 합치면 결국 둘 중에 큰 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합하면 둘 중에 큰 친구가 나온다. 합하면 큰 거 나온다. 이렇게 빠르게 해석하자고 했죠. 자, 그런 것들 복습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뺀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데, 그죠? 교집합이다. 뭐예요? 전체 집합에서 여기 그려 있는 거 쓸까요? 자, 전체 집합에서 A가 아닌 걸 빼면 A만 남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A가 되겠죠. 그리고 정리하면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우선 1번, 3번이 같은 거 보니까 2번이 우선 답이겠네요. 4번 볼게요. A가 아닌 거에 아닌 거네요. 여집합은 다시 A가 되죠. 그 다음에 U-B의 여집합. 자, 정리해볼게요. 이건 A가 된다고 했고, 조금 전에. 그 다음 전체 집합에서 B가 아닌 걸 빼면, 그쵸? B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 A 교집합 B. 합집합. B 교집합 B 여집합. 자, 물론 이제 해석 바로 하면 되겠네요. 분배 법칙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분배 법칙 한번 복습은 할 수 있겠고, 이거는 이제 B랑 B가 아닌 거에 교집합이 없죠. 그쵸?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B랑 B가 아닌 거니까 겹친 부분이 없겠습니다. 이 공집합이고, 자, A 교집합 B랑 역시 공집합이랑 합하면, 자,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보탤 게 없고 결국 자신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을 하면 두 집합 중에, 자, 합집합했을 때는 큰 게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했던 합집합은 큰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5번. 자, 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B가 아닌 게 A가 아닌 거에 포함이 된대요. 한번 그려볼게요. 저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 우리 연습했잖아요. B가 아닌 땅이랑 A가 아닌 땅이 이렇게 되면 원래 A와 B는 반대죠. A, B가 있다면 B가 더 크겠죠. 비교해 보면 될게요. 이렇게. 자, 이 친구가 B라고 할게요. 이만큼이. 그 다음 이만큼이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체 집합 입장에서, 자, B가 아닌 땅을 가질래? 여러분들이 B가 아닌 땅을 가질래? A가 아닌 땅을 가질래? 그러면 당연히 A가 아닌 땅을 갖겠죠. 이게 더 넓다는 게 시각적으로 당연히 보이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래 관계 포함 관계가 여집합일 때는 반대가 된다라고 뭐 정리해줘도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빠르게 문제를 풀 때 써야 되는 거니까 지금 개념 학습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B가 이렇게 A를 품고 있는 상황이면 이제 이게 해석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결국 뭐예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맞고 합하면 큰 게 나오는 거죠. B가 크니까. 그 다음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A랑 B가 아닌 걸 합하면 전체다. 자, 그렇지 않죠? A가 요만큼이고 B가 아닌 건 요 바깥이니까 둘이 합치면 요 부분이 채워지지가 않은 거죠. 그쵸? 그래서 우선 4번이 답이겠습니다. A와 B의 교집합은 당연히 작은 게 나온다. 둘 중에 작은 친구가 교집합일 때 나온다. 46번은 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서로 소일 때 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풀지 마세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서로소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서로소는 두 집합이 서로 공통인 부분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겹쳐 있는 부분이 없는 상황을 서로소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럼 기억. 자, A에서 B를 빼면 어때요? A에 B가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요게 A가 되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서로소에서는. 기억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그랬는데 당연히 포함되죠. 여기 B가 아닌 땅 여기 노란색으로 선생님 잠깐 해볼게요. 어때요? A가 이 노란색 땅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A랑 B가 아닌 거를 합치면 A다. 이건 머리로 한다는 건 어렵죠. 여러분들이 서로소 관계를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빠르게 하면 되겠습니다. A와 B가 아닌 걸 합해보세요. B가 아닌 걸 합하면 B가 아닌 거가 되겠네요. 이거는 틀렸네요. 그쵸? 이게 아니라 B가 아닌 게 되겠대요. 이쪽이 더 크니까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옳은 답을 쓴 거예요. 리얼. 그 다음에 B와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B다. A가 아닌 게 이쪽 땅이죠. 그리지 않아도 B와의 교집합은 B 맞네요. B와 A가 아닌 땅의 교집합은 당연히 이게 더 큰 범위죠. A가 아닌 범위, 이쪽 범위죠. 이렇게 A가 아닌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B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자, 역시 A와 B 차집합 A의 교집합을 보자 그랬는데 볼까요? A와 B 차집합 A. B 차집합에 B에서 A를 뺄 게 있어요? A가 공통인 부분 없죠. 이게 결국 B가 되겠네. B. 그쵸? 그러면 A에서 결국 A와 B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네요. 결국. 그러면 서로소가 이제 공집합인 건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 역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B. 자, A에서 뭘 빼는 거냐면 U-B인데 이게 U-B가 전체 집합에서 B랑 같은 걸 빼고 남은 거니까 이게 B의 여집합을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자, 그러면 A와 지금 이게 이제 B의 여집합이니까 A에서 B가 아닌 거와 겹치는 부분을 빼면 없다 그랬는데 B가 아닌 부분이 더 A보다 큰 거 맞죠? A가 이거의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역시 공집합이 되는 거 맞겠네요. 그쵸? 그래서 맞는 게 꽤 많네요. 이렇게 모두 고르라고 해서 골랐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역시 그려보고 접근하면 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풀었던 사람도 한번 봐봐. 자, 47번은 두 집합에 대해서 우선은 A 교집합 X가 X래. 그 다음에 A 교집합 B 합집합 X가 X래. 이 해석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반드시 이걸 연습을 해놓으라고 했어. 그리고 외워 그냥.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나와.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 그럼 A가 B에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공부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뭐. 이렇게 해서 정말 합집합을 해보고 교집합도 해보고 그 다음에 차집합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여집합도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여집합이 등장하려면 반드시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 그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자, A랑 B랑 합집합을 하면 어쨌든 B 안에 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해서 결국 B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는 거고, 합하면 결국 큰 집합의 결론으로 이룬다 라고 했잖아. 그래서 합큰 그랬잖아.
그럼 합해서 나온 게 큰 거라 그냥 외워버리는 거. 왜 그러냐면 이걸 보고 바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당연히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다 잘하잖아. 이렇게 하는 걸 못하진 않잖아. 근데 이 결과를 보고 이걸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버벅거리니까 그냥 말로 그냥 외우는 거야. 합해서 나왔어. 어떤 이 두 집합 중에 합한 결과물이 나오면 아 얘가 큰 집합이구나. 그러면 큰 거니까 작은 게 포함되겠네. 이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교집합을 했을 때는 당연히 작은 게 나오겠지. 그래서 교집합하면 작은 집합으로 결과가 나온다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은 그냥 뺄셈 A 빼기 B라고 하지만 그냥 A 차집합 B라고 꼭 기억을 하고, A 차집합 B는 결과물이 A야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수한 A란 말이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이 순수한 A. A에서 B와 공통인 부분을 빼고 남은 A야. 그치? 그래서 이 부분 순수한 A라고 했지. B와 공통인 부분을 빼고 남은 A. 그래서 읽는 것도 계속 연습시켰잖아. 이쪽을 읽어라 그러면 자, 이 차집합보다는 A이면서 B가 아닌 거야.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이쪽 단은 A이면서 여기는 동시에 B잖아. 이것들. 이걸 계속 자꾸 하라고. 등장할 때마다 자기가 한번 정리하라고. 자꾸. 여기는 B 차집합 A이기도 하지만 B이면서 A가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 이제 하나 더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해야 되니까. 자, 전체 집합을 있고 좀 작게 그리자. 여집합을 할 거니까. 여기가 A고 B라고 해볼게. 자, A가 아닌 거. A 빼고 나머지 A의 여집합. 됐지?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해보자. B의 여집합. B가 아닌 건 이쪽에 이렇게. 되나? 그러면 B의 여집합이랑 교집합을 한번 해보자고. 물론 드모로간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통인 부분이야. 그러면 한 줄짜리 말고 두 줄 체크로 된 거잖아. 지금 두 양쪽으로 했으니까, 그치? 체크로 된 부분이 결국 요쪽이잖아, 이쪽. 바깥쪽. 맞아? 그 두 집합 안쪽은 한 줄씩밖에 안 돼 있지? 여기잖아. 얘를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 얘를? A랑 B랑 합한 거. 그럼 요쪽 땅이죠. 요 안쪽. 그 안쪽 땅이 A랑 B를 합친 거지. 그치? 그게 아닌 쪽. 어때? 둘이 같잖아. 그럼 앞으로 이제 요 문장이, 요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게 쉬운 거야. 그럼 바꿔서 해야지. 근데 이리로 넘어오는 과정이 드모르간이, 드모르간. 됐어? 드모르간 어떻게 했어? A가 아니고 B가 아닌 거야. C로 묶으면 되네. 그치? 예, 괄호 쳐서 묶을 때는 뒤집어서 들어야지. A가 아닌 건 A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B는 B가 아닌 건 B로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해석이 어려워.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걸 우리 찾아봤잖아. 쉽지 않잖아. 일일이 그리려면. 그래서 드모로간으로 얼른 바꿔서 교집합, 합집합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동그라미 제외 바깥쪽 이렇게 딱 찾아내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쪽에 어떤 땅인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이제 연습해야 돼. 푸는데 집착하지 마. 개념학습일 땐 푸는 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돼 진짜? 그러면 진짜 해봐야 돼. 자꾸 그려보라. 그래야 늘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원리 교재나 이런 거는 그냥 그 정형적인 것들을 그냥 연습하는 거야. 근데 기출은 변형해서 주잖아. 막 변형하잖아. 그러니까 변형하는 걸 내가 적응하려면 평소에 변형하는 연습을 해야지. 됐어? 자, 그래서 작은 쪽에서 큰 거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것들. 그 다음에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건 당연히 보호가 반대가 되겠지. 이렇게. 이 네 가지 다 알고 있어야지. 그런 게 기반이 돼 있어야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 돼. A 교집합 X가 나왔다. 그러면 교집합에서 이 두 집합을 연산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X가 작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럼 X는 A의 부분 집합이야. 바로 이렇게 넘어오면 좋겠다는 얘기겠어. 그래서 교집합에서 나온 결과물이야. 그러면 걔는 작은 게 나와. 그 얘기고. 두 집합이 이렇게 등장해. 얘랑 얘가. 근데 합집합에서 X가 나왔다는 얘기는 합해서 나온 결과는 큰 게 나온다고. 그럼 X가 더 크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X는 A 교집합 B보다는 커.
다음에 a보다는 작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여러분들 딱 보고서 이 상황을 빠르게 y지, 이렇게 y지. 그 다음에 푸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요거는 이렇게 연립으로 돼 있을 때는 그냥 a 교집합 b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게 x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돼. 그리고 x가 또 a에 들어가면 돼. 그래서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상관없어. 집합을 뭐 꼭 동그라미로 그리지 않아도 돼. 이런 상황이야. 됐지? 그러면 a 교집합 b를 구하면 되죠, 여러분들. 그럼 1, 2, 3, 4, 5, 6, 4, 5, 6, 7, 8. 4, 5, 6이네. 그럼 4, 5, 6이 여기 있는 거니까 x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림 보면 알잖아. 그치?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아는 거고. 근데 4, 5, 6이 항상 들어가 있네. 4, 5, 6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네. 됐어? 그러면서 a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럼 a의 부분집합은 원소가 6개니까 이만큼인데 4, 5, 6을 항상 품는 거는 개수 빼기로 했지, 이게. 이게 개념이야. 이게 안 돼 있으면 개념을 다시 하면 돼. 요거 빼는 걸 이해 못하면 그건 개념 공부를 다시 하는 거야. 그 부분. 됐어? 48번도 전체 집합 U는 15 이하의 소수야. 자, 소수는 그래서 외워야 돼, 여러분들. 소수는 선생님 23까지는 외우라고 했지. 그냥 2, 3, 5, 7, 11, 13, 17, 19인데 15 이하니까 여기서 끝나면 되겠네. 그 다음에 A는 2와 7이고 B는 3과 13이다. 자, 역시 여기서 해석의 영역이야. 그냥 A라는 집합에서 X를 뺐는데 공집합이다. 이게 이제 그거라는 얘기야. 뺐는데 아무것도 안 했던 얘기는 X가 A를 그치 포함하고 있을 때 A에서 X와 공통인 부분을 빼면 이렇게 되는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이거 문제 푸는데 이걸 떠올리면 역시 못 푸는 거야, 시험 안에. 그 다음에 B 차집합 X가 B야. 그럼 요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뺐는데 아니 뺀 게 하나도 없어. 겹치는 게 그러니까 X를 뺐는데 B가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공통인 부분이 없다는 얘기지. B가 이렇게 있고 X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B라는 집합에서 X랑 겹치는 부분을 빼고 남은 게 B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읽고 B와 X는 서로소 관계구나. 집합으로 말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이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외워서 익힐 수 있도록 여러 번 해보고 역시 이것도. 자, 그러면 A라는 원소는 X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데 A가 27인 거 보니까 27을 써놓으면 되지. 그럼 X라는 집합은 27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뭐라고 됐어? X는 집합 U의 부분집합. 여기 잘 읽어야 돼. 집합 U의 부분집합이라고. U. U의 부분집합은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U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개만큼 있는데 2와 7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포함할 때 그 개수만큼 빼내서 나중에 집어넣으면 되지. 그 다음에 자 B와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소 관계돼. 교집합이 있으면 안 돼. 근데 B의 원소는 3도 있고 13도 있으니까 이 X 안에는 3이랑 13이 들어오면 안 돼. 3이랑 13은 이쪽 땅에 있어요. 이렇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면. 이해가 나? 그치? 그러니까 3은 들어오면 안 되고 13도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역시 또 두 가지를 빼줘야지 이렇게.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 49번은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집합이라. 그럼 이 A, B, X가 다 부분집합이야. U의 부분집합이고, 자, A,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X도 이제 U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인데, 요 관계를 만족한대잖아. 그럼 이거 해석을 해야지. A랑 X랑 합쳤어. 그치? 그러면 A의 원소가 지금 1, 5, 9, 13 있고, B의 원소는 3, 7, 9, 11입니다. 자, A랑 X랑 합친 집합이랑 B랑 X랑 합친 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1로 포함돼야 돼. 그치? 뭔 얘기야 지금? 상을 한번 보면 U가 있고 이제 A가 이렇게 있는데 그치? B랑 X랑 합친 거랑 그림으로 그리긴 좀 그런데 그냥 우선은 한번 해보자. 그림을 좀 이따 그려볼게.
A와 X를 합친 집합이랑 B랑 X를 합친 집합인데 이게 여기에 포함되려면 포함관계 반드시 알아야 돼. 이 집합이 갖고 있는 모든 원수가 이 집합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게 중요한 거야. 얘가 갖고 있는 모든 원수가 이 안에 있어야 우린 포함된다라고 약속했어. 여기에 이제 있는 원수를 보면 1, 5, 9, 13 1, 5, 9, 13인데 얘는 3, 7, 9, 11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1, 5, 13 이건 A만 갖고 있는 거네. 그죠? 여기는 3, 7, 11 이건 B만 갖고 있는 거네.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중요한 건 잡아. 얘가 갖고 있는 게 무조건 여기 있으려면 X가 A만 갖고 있는 거랑 B만 갖고 있는 걸 모두 다 어쨌든 염두에 둬야겠네. 우선 A가 갖고 있는 건 무조건 B가 다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 얘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일일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X가 중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X라는 집합은 우선 1, 5, 13은 있어야 되는 거 이해 가나? 그래야지. 봐봐. 우선은 얘가 1, 5, 13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합치고 얘도 합치면 X랑 B를 합친 집합이 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는 거야. 이거 합친 집합이 뭐가 되냐면 1, 5, 13이 늘어났으니까 1, 3, 7, 9, 11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5 1은 1 그 다음에 5 13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어때요? 이 비합집합 X라는 집합에 1, 5, 13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우선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걸 느껴야 돼. 그래야지 이 집합 안에 우선 A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해갔어? 그 다음에 이 공통인 부분은 어차피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지. 공통으로 있는 구는 영향을 주진 않죠. 그치? 그러면 공통으로 있지 않는 부분이 영향을 준다는 걸 체크해야 돼. 됐나? 그럼 X는 반드시 뭐는 갖고 있어야 돼? 1, 5, 13은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더 갖고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뭐 어차피 둘이 합칠 거 아니야, 여기서. B랑 합치고 A랑 합치면 나머지 X가 더 갖고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치? 이해갔어? X는 U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몇 제곱이야? 7제곱인가? 이렇게 돼. 여기서 뭐는 빼줘야 돼? 1, 5, 13을 갖고 있는 개수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